자, 4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곱을 계산하는 건데 4차 방정식인데 모양을 보니까 보기차식이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쓰는데 저 구조는 4차, 2차, 상수 이렇게 짝수차만 나와 있는 거는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서 이거대로 또 풀이법이 좀 있었죠. 기억나나요? 어떻게 풀었나 그러면 보통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x 4제곱은 x 4제곱은 x제곱을 t라고 두면 실제로 저는 t에 대한 2차 방식이라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차식 중에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의 풀이법이 이랬었어요. x 4제곱이랑 오히려 얘는 2창이 아니고 1창을 이렇게 놔두고 저기는 2창을 뒤로 빼줘 이렇게. 그다음 여기다가 새로운 2창을 만들어서 뒤쪽 하나 붙인 다음에 전체 꼴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되는 꼴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식을 만들 때는 무턱대고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2x 제곱이나 마이너스 2x 제곱 해야 돼요. 근데 여기 2x 제곱이 온다면 뒤는 반대 보인 마이너스 2x 제곱이 와야 얘랑 얘랑 없어지고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답이 계산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붙였을 때 모양은 마이너스는 맞는데 18에다 1을 더 써임하면 20이잖아요. 20이 제곱수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안 좋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걸 플러스로 붙이지 말고 이걸 마이너스로 가자. 그럼 이 뒤에는 플러스 2x 제곱 붙으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라는 제곱수가 나타나죠. 딱 보기 좋은 꼴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완전 제곱이 x제곱과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 두 번 곱해지고 얘는 마이너스 16x제곱인데 쟤는 마이너스 4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놔야죠. 그리고 이제 다시 완전 제곱식, 아니 합차로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1과 4x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 된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거는 짝수니까 짝수의 근해공식 a분의 1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5. 그 밑에 있는 다음 거의 x는 여기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2 뿔마 루트 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근은 여기서 나오죠. 가장 큰 근은 2 플러스 루트 5. 가장 작은 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그들의 곱을 계산하시오. 얘를 곱하시오. 뭐 합차죠 이거는. 음수를 빼내면 합차가 아니고요. 저 음수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2 플러스 루트 5를 곱하는 건데 얘는 여기 음수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제곱한 식. 그래서 이걸 제곱한 것 얘 4, 얘 5 합치면 9 마이너스 9 2 루트가 두 번 4 루트 5 음수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4 루트 5 두수의 곱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루트 5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작은 근이 3차 방정식의 근일 때 3차 방정식 중에 가장 큰 근을 계산하시오. 이게 근데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좀 귀찮을 뿐이지 복잡한 건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2차 방정식 근을 여러분 못 구하진 않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저기서 근을 구해보시면 x가 인수분해 되니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예요. 대환이 맞니? 근데 그 근 중에 작은 근이면 누구예요? 마이너스래요. 걔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5 플러스 6은 0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값 10을 저거 마이너스 10을 저거 대입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3차 방정식 근 중에서 가장 큰 근 3차 방정식 해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조립제법이어야죠.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0 될까요?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네, 딱 0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최고차 개수는 1, 그다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요. 일단 근을 구하는데 여기 이제 2차 방식이라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 집어넣어요. 그럼 x는 2분의 11 뿔마 루트 121 마이너스 4ac 121 마이너스 4ac 46 24 97 그렇죠? 네, 97. 답은 가장 큰 거는 2분의 11 플러스 루트 97.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이 작냐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작냐 아니면 2분의 11 마이너스 루트 97이 작냐 이 차이점이죠? 그렇죠? 아, 가장 큰 건 구하는 거네요. 문제 끝을 잘못 봤어요. 3차 방정식의 가장 큰 건이면, 잠깐만. 뭐 하는 거야? 가장 작은 거는 구하라는데 왜 마이너스 1을 써놨죠? 마이너스 2가 가장 작은. 니는 나한테 속았다. 대원아, 미안한데 어떤 흐름인지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가장 작은 거는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지금 집에 전기공사를 이 변명 너무 짜치는데 집에 지금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전기업자분이 전화를 중간중간 하셔서 지금도 효은이 문자 확인하는 겸 지금 전기공사분이랑 녹화할 게 아닌데 이게 선생님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두 개 근 중에 작은 건이가 얘를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그래서 A 값을 구하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 잘못 대입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했죠? A가 좀 다를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니까. 그럼 다른 A가 나오고 그럼 다른 3차 방정식이면 구조는 똑같겠죠? 이거 0 만드는 값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근 중에 제일 큰 거 찾으시면 저기 있는 답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게 앞쪽에서 보면 가로 4개짜리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가로 4개를 푸는 방식. 이걸 왜 풀어야 되냐면 아니 마이너스 8을 빼고 얘가 지금 인수분해하는 바람에 이게 능력거리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죠. 여기 마이너스 8이 없다면 이게 0 되는 값, 이거 0 되는 값, 이거 0 되는 값, 이거 0 되는 값을 근을 구하면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 8이 남았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풀어야 되는데 왜 괄호 4개짜리 푸는 방식 중에 보면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배열하면 나중에 치환하기 편하다고 그랬죠. 그 조합으로 본다면 이렇게 2개 짝 찍고 이렇게 2개 짝 찍고 그럼 얘랑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전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치환을 하죠 보통. x제곱 플러스 3x라는 공통분이 생겼으니 걔를 t라고 두자. 그럼 t 플러스 2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네요. 분배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하면 t 값은 마이너스 4랑 그 다음 2가 나와요. 자, 근데 t 값이 원래 얘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저 t 값에 마이너스 4랑 2를 각각 대응시키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대응시키면 넘겼을 때 플러스 4가 나오고 그게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실근이 나올까요? 실근 혹은 나오는 거는 뭘로 구분하냐면 판별식으로 구분하죠. 판별식을 한번 써봐요. 마이너스 3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음이잖아요. 판별식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쪽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근만 찾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실근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 실근 나오겠죠. 당연히 왼쪽에서 허근 나오면 오른쪽에 실근 나와야지. 이것도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더니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근의 공식 집어넣어야지. 멍청한 짓이죠. 모든 실근의 합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실근이 나온 조건이고 여기서 근 두 개를 알파와 베타로 보는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구하는데 왜 굳이 근을 구합니까?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거기 맞춰 써보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두 근의 합은, 두 실근의 합은 3이 정답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실수인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연립방정식이, 이게 연립방정식인데 누구랑 누구를 연립한 거냐면 1차와 2차를 연립한 방정식이죠. 실수해를 갖지 않는다? 실수해를 갖든 안 갖든 어쨌든 1차 방정식을 풀이하려면 1차를 2차에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입을 합니다. 근데 그냥 대입하기는 좀 불편하고 이 식을 뭔가 한 문자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 밑에 문자를 보니까 뭐 또 x도 y도 뭐 적당하게 배열되어 있는 거 봐서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y로 정리할까요? x로 정리할게요. x는 y 플러스 a. y로 정리가 됩니다. y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보기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계산은 이게 더 쉬운데 여러분은 y에 대한 2차 방정식보다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좀 더 여러분한테는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y는 x-a. 1차를 2차에 대입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y자리 대신에 x-a 마이너스 x-a의 제곱 플러스 5는 0 이렇게 이제 분배합시다. 여기 x제곱 여기 x 여기인데 뭐 나오냐면 일단 계산 쭉 해놓을게요. a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는 0. 자, x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이유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고 그 해를 다시 식에 대입해서 y의 해를 구해서 x, y의 순서쌍인 형태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에 대한 2차 방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얘랑 이렇게 지워질 테고요. 그럼 x제곱 남고 얘랑 얘랑의 동량 처리가 되는 거니까 2a에서 a를 빼면 ax가 남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 연립방정식에 실수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x도 실수가 아니고 y도 실수가 아니란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게 실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결론은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판별식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1 생략, c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 그게 0보다 작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풀어봅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5a제곱 맞죠? 5a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아요. 이걸 5로 약분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합차로 인수분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0보다 작아요. 됐나요? 이 안을 만족하는 정수의 이거는 아직 여러분 2차 분식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걸 넘길게요. 여러분 풀이에 맞게 이렇게 되죠? 그치? a 제곱이 아직 여러분 2차 분식을 보니까 이 파트는 아직 2차 분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2차 분식 풀이를 해주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계산법 넘겨서 양변 5로 나누면 a제곱은 4보다 작아요. a제곱이 4인 게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럼 제곱해서 4보다 작아지려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작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제곱하면 4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이 안에 드는 정수 개수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일 때 이 방정식의 음수인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랍니다. 근데 A가 유리수래요. 얘가 유리수이면 개수는 전부 다 유리수가 되죠.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일 때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나요?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 근 말고도 저 4차 방정식은 나머지 두 개 근을 더 갖겠죠. 이렇게. 나머지 두 개 근을 못 읽겠으니까 저렇게 쓰도록 합시다.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일단 먼저 뭐 할 수 있냐면 어차피 4차 방정식은 이렇게 2차식과 이렇게 2차식의 고배 형태로 정리되어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2차식 하나를 작성해요. 그럼 두 근에 이거 앞쪽에서 배웠잖아? 근이 또 써줘야 되나? 네모 세모와 근이면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세모 이런 형태로 2차 방정식이 작성됐었죠. 그 모양대로 x제곱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x 두 근을 곱하면 합차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남죠. 이렇게. 이 2차식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또 2차식 있겠죠. 그 2차식을 곱해서 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아 근데 이건 이렇게 풀면 더 복잡하겠는데? 아니 짜 맞추면 되긴 해요. 근데 여기 a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짜 맞추겠다는 얘기는 여기 x의 제곱이 올 테고 저기 16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붙어야 되겠죠. 그치? 그 짜 맞추면 돼. 짜 맞춰서 풀어도 되는데 일단 이거 이왕 한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보면 1창이 안 보이죠. 3창도 안 보이고. 그러면 1창 차수 나한테 1창으로 봅시다. 여기에 뭐가 올 거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를 그냥 bx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bx 1창이 올 테니까. 근데 여기 1창 개수가 지금 0인 상태잖아요. 0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창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 x제곱인 2창과 곱해도 1창은 안 나올 테고 여기 1창과 여기 상수항을 곱했을 때 8x 여기 상수랑 여기 1창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4bx 얘가 0x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b값은 2가 되겠네요. 여기다 2 붙여요. 플러스 2 이렇게 붙여놔요. 지울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음수인 두 근이죠. 지금 근이 총 4개인데 여기서 이거는 양수라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얘가 음수인 근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쪽 방정식에서 또 다른 음수근 하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숫자 배열을 보세요. 이건 안 해봐도 알파 베타가 뭔지를 알지 않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여기 앞에 있는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이것도 양수는 안 되고 양수 두 개는 안 되고 이렇게 두 개가 음수 두 개 근이죠. 두 근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니까 음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풀이는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풀이는 여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1 플러스 루트 5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면 이제 방정식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저 방정식 풀어서 답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뭐 사실 썩 좋진 않네요. 1 플러스 루트를 4제곱해야 되잖아. 뭐 조합이 물론 못할 정도는 아니죠. 1 플러스 루트를 제곱하면 이게 6 플러스 2 루트 5잖아요. 다시 얘를 제곱하면 1 플러스 루트를 4제곱한 결과가 되니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보기가 안 좋긴 하죠. 계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로 그렇게 풀어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이렇게 정리해서 두 개 근을 통해서 2차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식은 이제 짜맞추는 형태. 여기 4차식이니까 뒤에 상수만 4차식 만들려면 여기 x 제곱이라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4 있어서 플러스 16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2차 상수 나왔으니까 가운데 1차 있어야 되는데 1차는 뭐 3차나 1차를 보고 3차의 개수나 1차의 개수가 0이니까 여기 적당히 곱해서 3차나 1차가 나오는 케이스의 개수가 0 되도록 x 앞에 개수를 잡아주면 2가 나오고 그럼 이제 근을 각자 계산해서 두 개 음수 구분을 구하는 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세근의 비가 2대 3대 4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계산하시오. 풀이가 두 가지인데 비례가 2대 3대 4이기 때문에 x의 근을 2알파, 3알파, 4알파로 둘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풀어요. 그럼 세 근의 합, 이거 다 합치면 9알파.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세 근 합치면 마이너스 a분의 b 18. 그래서 알파 값을 알게 되죠. 알파는 2예요. 그럼 세 근이 4, 6, 8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 a 값과 b 값 구하려면 a 값 구하려면 두 근의 곱합이 필요하죠.
두 근의 고배합. 얘랑 곱한 값 24. 얘랑 곱한 값 48. 얘랑 곱한 값 32. 그 세 개 두 근의 고배합을 계산하면 네, A분의 C, A 값이 나오죠. 그래서 A 값은 얼마예요? 이걸 다 더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80이고 104 이렇게 되며 일단 마지막 세 근의 곱을 구해야 B 값이 나올 테니까 세 근의 곱 이거 다 곱하면 얼마죠? 190인가요? 네, 세 근의 곱 4, 6, 8 그게 마이너스 A분의 D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B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96, 192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하는 문제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8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풀이가 하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은 다른 풀이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근을 2대 3대 4라는 근을 가지려면 x-2알파, x-3알파, x-4알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3차항 계수가 1인 3차방식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2차항 계수를 알거든요. 그럼 2차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요. x제곱항을 만들려면 x 두 번, 그 다음 나머지 한 가로는 x가 아닌 걸 곱하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따지면 x 두 번, 여기 한 번. 그렇죠? 그 다음에 x 두 번, 여기 한 번. x 두 번, 여기 한 번의 개수를 다 덧셈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4알파 2x제곱.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죠. 따라서 알파 값은 2가 나왔고 여기 알파에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계산을 지울게요. 2 집어넣으면 x-4, x-6, x-8 남은 건 1차항 계수 찾는 거죠. 1차항은 x항 찾는 건데 x항은 x 한 번 숫자 두 번이잖아요. x 한 번 숫자 두 번이니까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숫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x항의 개수인 a 값이 구해지죠. 그래서 46 음수 두 번 곱하면 양수니까 46 24 플러스 68 48 플러스 48 32 이렇게 하면 a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b 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상수항을 찾으라는 얘기냐. 상수항은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8 그래서 마이너스 192 얘는 이제 104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실수해를 갖지 않도록 아까 했었던 내용과 아주 비슷하죠.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실수해를 갖지 않도록 이걸 넘겨서 계산해 보면 y로 계산할게요. y는 나는 순간 아주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까 질문했던 문제네요. 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어요. 14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의 점이고 선분 AB의 길이가 15, 그 다음에 PA 더하기 PB의 값이 21일 때 삼각형 PAB의 넓이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이 길이가 지금 15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중3 때 배웠죠. 여러분이 원주각 할 때 배웠잖아요. 원주각. 중심각에 180도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90도가 된다.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변의 길을 모르니까 이 변의 길을 A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을 모르니까 B라고 합시다. 그럼 두 가지가 나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25. 그리고 좀 책에 나온 A 플러스 B는 21.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1차와 2차의 연립이죠. 그래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걸로 가봅시다. 그럼 B는 21-A. 이걸 대입하게 되면 A제곱. 이걸 21을 제곱하면 441인가요? 네. 마이너스 42A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42A
441, 441 빼기 225. 그럼 216. 플러스 216. 0 이렇게 되죠. 양변 2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21a 플러스 108. 12랑 9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a 값은 9 또는 12.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a가 9이면 b는 얼마예요? 10이죠. 근데 반대로 a가 12이면 b가 9가 되는데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어차피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높이 밑변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b의 곱이 결국은 필요한 거라 두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9 약분하면 6 남고 6, 9, 54. 이게 삼각형의 넓이 값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어디서 피타고라스? PA 플러스 PB가 21이면 그냥 9하고 16하면 딱 20이 되니까 대입해서 되죠. 아, 숫자를 그러니까 이게 15니까 네. 3, 4, 5, 6, 8, 10, 9, 12, 15. 여기 어딘가 하나 9일 테고 여기 하나 12일 테니까 당연히 15가 되지 않느냐. 걔네 둘이 더하면 딱 21이니까. 그 두 수를 더하면 또 딱 21이 되고. 그런 감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당연히 얘가 9하고 10이 아니겠나? 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두 수의 합이 21을 그럼 제곱의 합이 15가 15의 제곱인데 225가 되는 거는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로 값을 특정할 수 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합이 21이네? 그럼 숫자 구조상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굉장히 좋은 센스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는 부등식으로 갑시다. 근데 앞쪽에 부등식이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1차 부등식이 나온 파트와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나오는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에 1차 부등식 파트는 교과서에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냥 잠깐 소개하는 정도? 없지는 않는데 있긴 있는데 굉장히 짧게 그래서 몇 개 유형이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비해 생각해보면 1차 부등식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딱 필요한 내용 몇 가지 유형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일단 다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정도면 교과서에 다 있는 문제일 테니까 다 일단 해보는 걸로 할게요. 초반에는 부등식이 여러분이 좀 많이 하는 기본적인 성질이죠. 1번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A는 C보다 크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가 B보다 커요. 근데 두 수를 더하거나 두 수를 뺄 때는 부등은 안 바뀐다. 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은 안 바뀐다. 단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다음 2번 부등식을 풀이할 때 요거 부등식을 풀이하는 거죠. A가 만약 양수이면 양변을 A로 나누어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 A가 만약 음수라 판단되면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등호 음수로 나눴으니 부등호 반대로 바뀔 텐데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이거 푸는데 A가 음수래. 그럼 당연히 부등호는 반대로 바뀔 텐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뭐 어딘가 이렇게 붙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A가 음수인데 음수에도 음수를 붙이면 이건 양수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너는 양수로 나누신 거예요. 조건이 전혀 안 맞고 이 자체를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니까 내려가되 음수로 나눴으니 부등호만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를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이 앞쪽에 있는 파트는 저것 때문에 사실 공부한다고 해도 무방하고 앞에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A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푸는데 A가 0인 겁니다. 에이, 선생님 A가 0이면 이거 1차 부등식 아니잖아요. 네. 예? 1차 부등식 아니라고. 봐봐. 다음 부등식이라고 그랬지 1차란 말이 언급이 없잖아요. 결론은 X 앞에 있는 개수 A가 꼭 0이 아닐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1차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0일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0이 아닌 케이스들은 중학교 때 계속 배워왔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거 0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1차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구조가 이렇게 시작돼요. 0x로 갑니다. 0x는 b보다 크다. 자, 얘를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되는데 b가 될 수 있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아닐까요?
B가 양수, B가 0, B가 음수. 이 셋 중에 하나의 B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B가 양수인 케이스의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0x는 양수야. 그냥 예를 돕겠어. 아무거나 써볼게요. 양수, 뭐 예를 들어 5라고 칩시다. 그럼 저기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x가 5보다 커질 수 있나요? 0이 5보다 커질 수 있는, 0이 5보다 커지게 만드는 x가 존재해요? 없잖아요. 얘는 해 없다요. 해 없다는 얘기는 B가 양수가 되면 이 부등식은 참이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B가 0이 되면 0x가 0보다 크다는데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나요?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0보다 클 수는 없어요. 결론은 이 개념만 답이 된다는 뜻이죠. 이 개념만 답이 돼요. B가 음수라면.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격해서 얘네 둘은 해가 없는 조건이고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A가 만약 0과 같으면 B가 양수이거나 0이 되면 그때는 이 부등식이 참이 안 되므로 해가 없게 되고 B가 음수가 되게 되면 그때는 해가 모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늘 참이 되기 때문에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예? 안 외워도 돼요? 외울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문제 보면 부등 반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등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모양이 다르거나 부등식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라는 거는 일단 A에 0 박아놓고 B에 양수, 0, 음수를 각각 줘보는 거예요. 줘봐서 부등호를 만족하는 방향의 답을 찾는 거지 저거 외운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이런 건 하나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워낙 쉬운 내용이니까.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거 잘 봐야 된다. 문제 맨 앞에 보세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지. 다음 1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안 돼 있잖아. 그럼 뭐라 생각해야 되죠? 아, 저기는 A-1이 0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A-1이 양수일 때, 두 번째 A-1이 0일 때, 세 번째 A-1이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푸셔야 돼요. A-이 양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가 1보다 크다는 뜻이 되고 얘는 A가 1이라는 뜻이고 얘는 A가 1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양변을 A-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A-로 나누고 A-로 나눠요. 그럼 좌변은 X가 남고 우변은 A-1분의 A-1이니까 1이죠. 근데 나눈 값이 양수잖아요, 지금. 그럼 부등은 안 바뀔 테니까 이게 답이에요. 3번 답부터 먼저 봅시다. 3번. A-1이 음수일 때, 그럼 A-로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A-이 음수니까 음수로 나누면 이게 답이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고, 똑같은 수로 나누면서 이거 약분되면 1이 남는 거지. 왜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남아요? 1이에요, 1. 다만, 음수로 나누었으니 부등호만 반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세 번째, 저기는 A-3 0이에요. 그러면 A가 1이라는 뜻이죠? 그럼 직접 집어넣어봐. 값을 알잖아. 0x 0이네? 이거 어떻게 답이 돼야 되는 거죠? 0x가 0보다 크다. 어쨌든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건데 x에 a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 부등식이 참이 될까 했더니 다 되네. 0보다 커나 같다는 뜻은 0x가 0보다 커도 되지만 또는 0x가 0과 같아도 된다는 뜻이라 또는이라는 의미는 둘 다를 만족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정답이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걸 만족하는 x는 무수히 많죠. 모든 실수값이라 결론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x는 모든 실수. 그럼 저는 선생님 답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답을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x는 1보다 커 나왔다. 이게 부등식 해가 되고, a가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x가 1보다 작거 나왔다. a가 1일 때 그때는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쓴 게 전부 다 답으로 보셔야 돼요. 저 세 개의 조건마다 다 답이 성립하기 때문에 답을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우, 복잡하네. 네. 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만 합시다. 오른쪽은 안 할 겁니다. 왼쪽만. 오른쪽 왜 안 할 거냐면, 오른쪽은 위아래 그냥 1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1차 부등식을 푸는 방식만 배웠지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지는 않았잖아.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방식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넘기고 그냥 각각의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얘 넘기고 얘 넘겨서 각각의 x의 범위를 구하면 느낌상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얘랑 얘랑 답이 똑같은 건 아닌데 이걸 풀면 각각 이렇게 x의 범위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나 혹은 범위를 구하시면 그게 연립부등식의 답입니다. 그럼 둘을 동시에 x가 3보다 크다와 x가 6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뭘까? 이게 빨리빨리 떠오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부등식에 저 숫자나 배열이나 부등호 방향이 복잡하게 되면 또 심한 경우 나중에 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에 3과 6을 먼저 표시하세요. 그 3을 포함하지 않으면 빈동그라미, 6을 포함하지 않으면 빈동그라미. 3보다 크다, 여기 모두다. 동시에 6보다 크다, 여기 모두다.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는 6보다 크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왜 선생님 굳이 설명 안 하냐면 여러분 혹시 1차 부등식을 못 푸나요? 저런 걸 못 푼다고? 아니잖아. 위에 1차 부등식 푸시고 아래 1차 부등식 푸시면 저렇게 각각의 범위가 나와요. 각각의 범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는다. 자, 예를 들어 이번엔 다른 걸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근데 x가 3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그럼 어떤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답이 위아래 답이 각각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건 예입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겠죠. 숫자가 마이너스가 작고 3이 크니까.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붙으면 색칠. 3보다 작다. 등호 없으면 빈동그라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1이 간다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 모든 값. 3보다 작다. 여기 있는 모든 값.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둘 다 만족하는 범위. 근데 얘는 값을 갖고 얘는 안 가지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커 나왔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1차 부등식을 여러분이 못 풀지 않기 때문에 위에 부등식 푸시고 아래 부등식을 푸실 때는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각 푸는 거예요. 각각의 두 개의 부등식을 푸시면 각각 두 개의 범위가 나오고 그 두 개의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가 정답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답이 알겠으면 쓰시면 되고 모르겠으면 헷갈리거나 모르겠으면 수직선 그려서 공통된 겹치는 범위의 답을 잘 골라 쓰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굳이 풀이 안 해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볼 텐데 네, 이런 거는 해야 돼요. 이런 거. 자, 위에 있는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밑에 있는 것처럼 답이 나왔답니다. 과연 A 값이나 A 값의 범위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값만 나올 것 같아요. 자, 글씨가 너무 작나요? 조금만 크게 합시다. 너무 크고. 연립부등식 해를 알고 있죠.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위에 A가 있지만 원래 하던 대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6을 넘겨주죠. 그럼 2A 플러스 6보다 X는 크고 아래는 넘기면 마이너스 9,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나는 범위를 알겠어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대. 마이너스 3. 걔보다 작대 1이 간답니다. 이게 범위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값을 포함하지 않고 크다니까 오른쪽 가는 이런 느낌의 수직선을 그리시면 되죠. 이 밑에 2a 플러스 6이 있어요. 좀 크게 할까요? 여기 2a 플러스 6이 있고 이렇게 가는 애예요. 이렇게 가는 애. 얘를 여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디 위치인지 모르잖아요. 2a 플러스 6이. 근데 2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겹치는 애가 나와요. 저렇게? 안 나오겠죠. 그럼 적당히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졌어야 된다. 아,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구나. 그럼 겹치는 범위는 2a 플러스 6보다는 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답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아, 짝이 맞네. 아, 이게 같은 거나. 그럼 2a는 마이너스 10이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5겠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이 정도면.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 연립부등식이니까 위의 범위와 아래 범위 각각 두 개 나오겠죠? 근데 그 두 개 범위를 연립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연립부등식 해는 뭐보다 크다, 혹은 뭐보다 작다, 아니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 사이에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예를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예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동시에 x는 2보다 크나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 있는 부등식을 다 만족하는 게 해가 되겠는데, 위에 있는 거는 2를 포함하고 2보다 크다가 답이 되죠. 여기가 답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2를 포함하고 2보다 작다가 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해라는 얘기죠. 그럼 크다와 작다는 공통범위가 없죠. 근데 어디서 딱 겹치냐면 2에서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답을 x는 2라고 쓰십니다. 2만 겹치고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독특하게가 나오죠. 보통 부등식은 범위로 나오는데 얘는 값으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독특해 보이지만 그래서 특수한 해라고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이런 거는 그림 안 그려도 알 것 같죠? A와 B의 크기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A가 B보다 작아요. B보다 크고 A보다 작아. 겹치는 범위는 당연히 없겠죠.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이번엔 이것도 숫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2보다 작다. 동시에 X는 2보다 크나 같다.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라. 요 위에는 2를 포함하지 않아요. 2보다 크다가 답이고 밑에는 2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2보다 작다가 답이고 2보다 작다. 얘가 답이고 밑에는 또 2를 포함해요. 색깔을 달리할게요. 2를 포함하고 2보다 크다가 답이에요. 그럼 2보다 크다 작다는 당연히 겹치는 범위 없으니까 결론은 2가 포인트인데 왼쪽은 범위 중에 2가 존재하지 않고 오른쪽만 2가 존재하기 때문에 2도 겹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해 없다가 정답이 되죠. 마지막엔 이 조건은 뭐 너무도 뻔히 x가 2보다 작다, x는 2보다 크다. 이런 거겠죠? 2를 둘 다 안 가져요.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고 2를 둘 다 안 갔는데 크다 작다 겹치는 거 없고 2도 안 겹치잖아. 얘도 그럼 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애라고 해서 뭐 엄청 대단하진 않고요. 그냥 보통 값으로 아예 하나의 값을 갖거나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를 보통 우리는 특수하다고 말하는 건데 좀 독특할 뿐이지 뭐 대단할 건 없습니다. 결론은 뭐죠? 여기 있는 문제 밑을 풀어보면 다 이런 식 위에는 이런 보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것보다 크다 작다가 맞물려 있거나 아니면 아예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해가 없거나 그 맞물려 있는 값만 정답이 되거나 그런 케이스인 거니까 여기는 그냥 천천히 연습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인데 고등학교 때 시험 나오면 1차부터 시험 나오면 이게 나와요. 이건 안 배운 거니까. 근데 중2 때 방정식 할 때 이런 건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그때 배울 때는 우리끼리 약속으로 뭐 연속 방정식 그런 용어는 없지만 풀이법은 이랬었죠. A가 2번 나오게 아니면 B가 2번 나오게 아니면 C가 2번 나오게
이렇게 연립해서 푼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엔 연립 부등식입니다. 방정식이 아니고 이렇게 A는 B보다 작아, B는 C보다 작아. 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 연속 부등식을 푸는 방식은 풀이법이 3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A가 B보다 작다라는 1번씩, B가 C보다 작다라는 2번씩. 이 1번과 2번을 연립하는 요꼴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느낌상 물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이렇게 풀고 이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A가 C보다 큰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는 느낌상 될 것 같은데요? A가 B보다 작잖아요. 작죠? A는 C보다 작잖아요. 작죠? 저거 연립해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얘가 정확한 답인데 얘는 좀 더 불명확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벽한 답이 아닌 답으로 완벽하지 않은 애매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이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방정식은 막 여러 개를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하나로 고민하시면 돼요.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죠? 밑에 나온 것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답이 틀린다. 하나 정도만 그래도 연습을 좀 해볼까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마지막에 너무 아무것도 안 풀면 좀 그러니까 55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이렇게 했죠? 이거 1번, 이거 2번. 1번 풀 때는 그냥 풀지 말고 양변에 4를 곱합시다. 그럼 14 마이너스 x 4x 플러스 4. 2번 곱할 때는 2번 풀 때는 양변에 2를 곱해 봅시다. 2x 플러스 2 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거지. 이제부터는 그냥 부등식 푸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마이너스 5x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x 넘어가면 3. 그럼 윗거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양변에 2를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5를 나누게 되면 x는 2보다 크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죠?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혹시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라. 2보다 크고 3은 2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겹친다. 그걸 쓴 게 이거다. 라는 거죠. 네, 쓰지 마시고 보기만.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위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넘겨주고 마이너스 2x 넘겨주면 6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위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있답니다. 걔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밑에 걸 풀어야 되는데 밑에 건 이거 넘겨줘요. 2x 넘어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a, 6 마이너스 a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양수로 나눠서 부동은 안 바뀌고 2분의 6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는 그림은 어딘지 몰라.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떤 값을 포함하고 걔보다 크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그리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겹쳐야 돼요? 안 겹쳐야 돼요? 안 겹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2분의 6-a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겹치는 해가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 근데 여기가 어디죠? 모르죠? 그건 나도.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은 2분의 6-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면 돼요. 얼마나 커야 됩니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6-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큽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중2 때 부등식 풀 때도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은 크다 작다 구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 밑에 등호와 분야가 중요했잖아요.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여기가 등호 붙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기 있는 점의 위치가 1이 간다는 얘기죠.
2.1이 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존재하겠죠. 왼쪽도 마이너스 3과 만나는데 오른쪽도 1이 간다는 뜻은 마이너스 3이 겹친다는 얘기잖아. 이 위치를 지금 값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왼쪽도 점이 있고 오른쪽도 점이 있다는 얘기는 점이 결국은 겹친다는 얘기가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라도 있으면 존재하는 거니까. 등호가 붙으면. 그래서 안 되겠죠. 해가 존재하려면 둘이 붙으면 안 된다. 근데 만약 여기에 등호가 없어서 빈 동그라미야. 그러면 붙어도 되지. 붙는다는 뜻은 이 위치가 1이 가겠다는 뜻이거든. 얘가 마이너스 3과 같은 위치로 가도 얘는 왼쪽은 가지고 오른쪽은 안 가지니까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지금은 등호가 붙으면 안 되죠. 양변에 2를 곱합니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A는 12보다 작은데 이걸 만족하는 범위 중에 정수 A의 최소값. 왜 최소값이 나올까요? 해가 존재하는 건데? 아, 왜 이래, 진짜, 아까부터. 존재하는 건데 왜 존재하지 않는 걸로 풀면 이건 됩니다. 알겠죠? 존재하지 않는 걸로 풀면. 자, 그럼 이번에는 존재하는 걸로 풀어봅시다.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미안합니다. 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왜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봤죠? 존재하는 것. 존재한다.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얘를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어떤 값을 포함하면서 2분의 6-a를 포함하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지죠. 얘를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얼만큼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는 중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결론은 2분의 6-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 작으면 된다. 인데 이번에는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이건 붙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2분의 6-a가 여기를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는데 점점 마이너스 3에 가까워져요. 하지만 계속 지금 해가 존재하는 케이스죠. 근데 2분의 6-a가 만약 마이너스 3 같아지면 여기 겹치잖아요. 이 위치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결론은 같을 때까지도 상관없다. 등호가 붙어야 되죠. 양변에 2를 곱하면 6-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따라서 a는 1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최소값은 12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거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걸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울 만한 문제가 아닌데 이상하게 애들은 좀 이걸 헷갈려해요. 예전에 중학교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얼핏 푼 적이 있어요. 사실 고난도 문제 할 때 푼 적이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강당의 긴 의자에 앉히려고 해요. 한 의자에 4명씩 앉혔어. 그랬더니 8명이 앉지를 못했어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8명이 서 있으면 안 되잖아. 얘네 다리 아프고 다 앉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테이블에, 한 의자에, 긴 의자에 좀 더 많은 인원을 앉혀야 되겠죠.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좀 더 많은 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눈대중으로 야 6명씩 앉아보자. 그래서 각 의자에 6명씩 앉아요. 이랬더니 이번에 또 너무 많이 한 의자에 너무 많이 앉혔더니 의자가 3개가 남았답니다. 그럼 과연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걸 그냥 의자로 할게요. 의자가 계속 있겠죠? 근데 끝에 3개 남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맨 끝에. 의자 3개 남아요. 3개 안 썼다는 얘기인데 3개를 안 쓰잖아? 몇 개든 간에 안 쓰는 의자보다 최소한 2개는 의자를 더 그려놔야 돼요. 그럼 지금은 3개 의자가 남으니까 최소한 5개 의자를 이 끝에다 그려 놓으세요. 5개. 너무 많다.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그리는 이유, 그러니까 꼭 2개 이상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몇 명씩 앉죠? 4명씩 이렇게. 4명씩 앉아요. 그럼 끝에 4명씩 다 앉겠죠, 이렇게? 근데 그리고도 몇 명이 남았죠? 8명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의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그럼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사람의 인원수, 학생들의 인원수는 4x 플러스 8이죠? 이거는 정확한 값이에요. 4x 플러스 8 정확한 인원이에요. 근데 8명을 이렇게 서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야 6명씩 앉아보자. 2명씩 더 앉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앉았더니 3개 의자가 남았답니다. 3개 의자가 남았다는 얘기는 한 명도 앉지 않아야 남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남았는데 의자가 남았다고 표현하지. 단 한 명이라도 앉아있는데 의자가 남았다고 하진 않는다고. 그 사람이 그럼 사람도 아니야? 여기 의자가 있어. 여기 한 명 앉아있어. 의자 남았네?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지. 의자가 앉을 공간이 있을 뿐이지 남았다는 표현은 아예 안 썼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안 썼고 여기는 안 썼고 여기는 안 썼죠.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여기예요. 이 의자. 3개의 의자를 안 쓰고 바로 앞에 있는 의자는 몇 명이 앉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쓰긴 썼잖아. 쓰긴 썼는데 몇 명이 앉은 거죠? 쓰긴 썼는데 6명이 꽉 들어찼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누가 앉기는 앉았죠? 가장 적게 앉으면 몇 명이에요? 1명. 가장 많이 앉으면 6명. 그러니까 1명 이상 6명 이하가 앉은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정도 인원이 앉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앞에 현자는 6명이 다 앉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따지니까 6명이 꽉 들어차서 앉은 의자의 개수는 몇 개죠? x-4개예요. x-4개의 의자는 6명이 꽉 들어차 앉았어요. 근데 마지막 의자가 결국은 인원수를 결정하는. 그럼 학생 수 전체는 여기까지는 몇 명이 있는 거죠? 이만큼 있는 거죠. 한 의자당 6명씩 앉았으니까. 한 의자당 6명씩 앉았어요. 한 의자당 6명씩 앉았어요. 학생 수는 조금만 옆으로 당길게요. 학생 수는 이게 학생 수예요. 가운데가. 학생 수는 여기까지는 6 곱하기 x-4 명이 앉았고 가장 적게 앉았을 때는 1명. 그렇죠? 학생 수는 그 이상 가장 많이 앉았을 때는 6명 끝까지 전부 다. 그 이하의 학생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확실히 앉았고 나머지는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추가로 1명 더 있거나 아니면 최대 6명까지. 그 사이에 분명히 학생 수가 존재한다. 근데 풀이는 연속 부등식이잖아요. 이렇게 1번 푸시고 이렇게 2번 푸시고 이걸 분배하면 6x 마이너스 2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3 4x 플러스 8 넘깁니다. 2x 넘어가요. 23 더하기 8 31 따라서 여기서 x값은 2분의 31보다 작거 나왔다. 다음 여기를 푸는 거죠. 분배 4x 플러스 8 6x 마이너스 24 플러스 6 마이너스 18 넘기죠. 그럼 여기는 2x 방향은 부동방향 이쪽으로 이 숫자 넘어가면 26인가요? 따라서 x는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둘 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x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사람 수는 자연수잖아요. 뭐 13.5명이면 13명하고 반 쪼갠 건 아니잖아. 너무 잔인하잖아요. 13명, 14명, 15명까지 16명은 안 되죠. 이게 15.5니까. 사람 인원수는 의자의 개수는 13개, 14개, 15개. 따라서 의자의 최대 개수는 15개가 정답이다. 의자가 15개가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뭐하죠? 사람 인수는 여기다 15회를 집어넣으면
사람 인원수의 최대값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시고 골라내시면 돼요. 풀이를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고 했으니까. 물론 뭐 당장 시험 볼 건 아니죠.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될 범위이긴 한데 그래도 네, 중요한 내용이고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기가 좀 당연히 학교 시험에 나와요. 여기는 지금까지 설명한 1차 부등식 중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연속 부등식, 그 다음에 아까 활용 문제 있죠. 저렇게 막 말로 길게 써져 있는,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번에 설화고에서는 잠깐만요. 순간 1번 아까 그 연속 부등식 시험에 내가 어제 시험지를 봤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2번, 3번 유형은 무조건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고 좀 전에 활용 문제도 나왔는데 연속 부등식은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만큼 근데 이게 또 매번 나온다고 해서 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험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푸는 방식인데 첫 번째 이것도 역시나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건 말이 돼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거리의 의미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가 의미인 거는 처음부터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해석상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칸 미만이니까 오른쪽 3칸 누가 있냐면 플러스 3이 있죠. 왼쪽 3칸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근데 절대값이 3인 건 아니고 3보다 작아야 되니까 3과 마이너스 3 빼고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풀어봤더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칸인 것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근데 그 값을 포함하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단 떨어진 거리가 3칸 이상이 돼야 되니까 더 멀리 가야 돼요. 여기에 있는 범위가 절대값이 3보다 큰 숫자. 여기 있는 범위도 절대값이 3보다 큰 숫자예요. 그래서 이 답은 x가 큰 값보다는 더, 양수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음수값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수에 플러스 마이너를 붙였을 때 위에 거는 양수보다 작고 음수보다 큰 거고 이 경우는 양수보다 크고 음수보다 더 작고 그러니까 얘는 느낌상 사이값의 개념이에요. 두 양음의 숫자의 사이값 개념이라면 이 숫자는 큰 작작의 개념이에요. 큰 작작이 뭐예요? 두 개의 값 중에 큰 값보다는 더 커지고 작은 값보다는 더 작아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줄여서 큰 작작인데 전문 용어인가요? 수학적 용어에 큰 작작이 있나요? 그렇진 않겠죠. 교재 다음 풀이는 큰 작작으로 푼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이 풀이 할 때는 나중에 또 2차 분수식 할 때도 또 말씀드릴 거니까 저런 느낌, 큰 값보다 더 커지고 작은보다 더 작아지고 사이값 이런 느낌의 범위를 부등식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절대값이 나올 때는 풀이법이 위에서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위에 것만 설명드리고 밑에 걸 어차피 똑같으니까 해석 방식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은 숫자가 워낙 단순하면 너무 수학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거니까 오른쪽 3칸 왼쪽 3칸 넘지 않는 그 사이에 있는 범위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빠르긴 한데 원풀이는 사실 이래요. 절대값 x를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 x가 0보다 클 때와 저 x가 0보다 작을 때. 저 x가 누구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걔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x가 뭘로 나오죠? 그냥 x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이걸 풀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답 골라야 되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이 부등식이 x는 3보다 작다가 되고
또는, 왜 또는이죠? x가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으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이죠. 양수이면서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게 정답인 거니까. 따라서 x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거예요. 괜찮죠? 그다음 여기는 x가 0보다는 작은데 이 음수를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아요. 근데 보통 여기는 x가 양수와 음수를 따졌지만 0인 경우도 따지잖아요. 근데 보통 등호가 붙는 경우는 둘 중에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양수 쪽에 많이 붙이는 겁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꼭 양수에 등호 붙여야 됩니다는 없어요. 여기 붙이면 여기 안 붙이는 거고 밑에다 붙이면 위에 안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등호가 붙겠죠. 0 이상. 0 이상. 근데 이것도 정답이 되고 이것도 정답이 되다 보니까 쟤를 수직선에 그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인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일 수도 있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가 1번 범위일 수도 있고 또는 2번 범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답 쓸 때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또는 다 답이에요. 색칠되는 게 전부 다 답이에요. 그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데 마이너스 3보다는 일단 크죠. 근데 쭉 가다 보니까 0이 여기서 빠지는데 이쪽 범위에서 0을 포함해요. 이렇게 0이 색칠돼. 아 그럼 0도 포함되고 쭉 가다가 어디까지? 3 되기 전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풀었던 풀이가 훨씬 더 편한데요? 아까가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이 설명은 왜 하냐면 뒤에 절대값 문제 풀 때 아까처럼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을 푸는 방식은 이렇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이냐 음이냐 따라서 식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하라고 보여드린 거니까. 자 이제 문제를 이런 거는 쉽다고 했죠. 이런 거 끝에 거 해봅시다. 이런 건 쉬워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절대값 2랑 절대값 마이너스 2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이거 예를 든다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절대값 3-2분의 x랑 절대값 이거 부호 반대 2분의 x 마이너스 3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 반대 여기에 부호 반대 절대값 씌우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부호 반대 절대값 씌우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이 붙었네? 좀 안 좋아. 음 붙으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근데 절대값이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양으로 바꿔서 이렇게 풀어도 양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것들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절대값 네모가 1보다 크다. 그 얘기는 저 네모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네모가 양수 1보다는 크고 또는 저기에 음수 붙인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큰 작작. 근데 이 네모가 이제 얘인 거죠. 2분의 x 마이너스 3이 1보다 크거나 또는 이건 연립하는 이렇게 연립 푸는 게 아니에요. 연립은 둘 다 동시에 만족한다 할 때 쓰는 기호고 이건 또는이니까 이렇게 따로 쓰셔야 돼요. 2분의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각각을 푸는 겁니다. 양변 2를 곱하면 x 마이너스 6, 2 넘어가면 x는 8보다 크다. 또는 양변 2를 곱하면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넘어가면 x는 4보다 작다. 답은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 원풀이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쉽게 풀려고 한 거고 원풀이는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3-2분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3-2분의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는 동시에 뭘 풀어야 되냐면 이걸 푸는 거예요.
만약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얘가 이런 범위를 갖는다면 부등식은 절대값 없이 나오면 그냥 양으로 나올 테니까 이걸 푸는 거고, 만약 이렇다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라면 저 바깥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걸 푸는 겁니다. 그 위를 만족하는 범위 또는 아래를 만족하는, 위는 공통범위예요.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아셨죠? 밑에는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네는 동시에를 만족해야 돼요. 얘도 동시에를 만족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은 또는으로 답을 쓰시면 돼요. 그게 아까 우리가 썼던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아까처럼 푸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겁니다. 이해하기 좀 빠르고. 쉬운 건 지나갔어요. 이제 좀 어려운 거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얘는 다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볼까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앞에 개수가 있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거는 근데 아까랑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뭐 이거 양변 2로 나눠주고 절대값이 어떤 거보다 큰 거니까 큰 건 작작 풀면 되지 않나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고. 그래서 얘가 풀어지면 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2분의 x 마이너스 7보다는 커나 같고, 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여기 음수 붙인 값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7보다는 작거나 같다. 답은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또는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틀려요. 그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상수일 때야. 그러니까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고 있을 때, 숫자로 알고 있을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풀면 되는데, 이거는 크기가 아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한 정확한 풀이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매번 그렇게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확한 풀이라는 게 뭐죠? 첫 번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나눠 푸셔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이 얘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는 뜻이에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풀이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면서 이게 2가 분배되겠죠? 2x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뭐 위 거는 그렇게 건드릴 필요 없고 밑에 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넘기면 x, 넘어가면 마이너스 13. 그럼 이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부등식을 푼 거니까 둘 다를 만족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커 나왔다와 마이너스 13보다 커 나왔다의 공통 범위는, 그럼 그림을 이제 이 정도는 뭐 사실 쉽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겹치겠죠. 크거나 같다 할 때는 더 작은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1번의 답이었고, 2번의 답은 x가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결론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이게 그냥 안 나오고 마이너스 붙여 나오겠죠? 결론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 꼴이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동시에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요. 얘네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보시고, 동시에 만족하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요. 답은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쓰고 나서 보니까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보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보이죠. 같은 값이 있을 때는 한번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수직선을.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한 공통범위예요? 아니면 다 답이에요? 다 답이에요. 색칠되는 거 전부 다. 그럼 색칠되는 거 전부 다 하면 마이너스 3도 포함,
마이너스 3보다 큰 것도 다 포함. 마이너스 3 빼고 여기도 포함. 근데 모두 다 답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게 답 아닌가? 그러면 봐봐. 여기가 답이야. 여기도 답이야. 근데 이게 연립해서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면 요 가운데가 답이죠. 겹치는 범위가. 근데 이건 또는이기 때문에 답이 다 되는 겁니다. 색칠된 건 모두 다. 나온 범위는 전부 다. 마이너스 3도 얘는 가지고 얘는 안 가지지만 결국은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3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가졌다는 얘기는 답이 전부 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3부터 모든 게 정답이 되니까 이 문제는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런 문제는 한 문제 가지고 좀 어렵지만 하나를 좀 더 풀어볼게요. 여기 대표 문제. 근데 이런 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2개짜리. 하나짜리가 아니고 2개짜리. 선생님, 2개짜리는 어떻게 풀죠? 잠깐 봐봐. 만약 얘가 이게 없었어. 얘만 가지고 있어. 그럼 풀이를 어떻게 풀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거 두 개를 나눠 풀겠지? 이 기준이 뭐냐면 얘네들의 기준은 얘가 0이 되는 값이 기준이에요. 제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하나는 크거나 같고 하나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구간을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절대값이 두 개네? 그러면 기준이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얘가 0이 되는 값 1, 두 개가 기준이에요. 그럼 두 개가 마이너스 1이 왼쪽,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느낌은 이래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1을 기준에서 본다면 1보다 작은 거와 1보다 큰 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에서 본다면 왼쪽, 오른쪽 두 개 중에 하나고, 얘를 기준에서 본다면 여기 왼쪽, 오른쪽 두 개 중에 하나라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간편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구간을 세 개로 쪼개면 된다는 얘기죠. 아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범위, 1보다 큰 범위, 이렇게 세 개로 쪼개면 저 부등식을 각각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아셨어요? 하나짜리일 때는 하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만 따지면 되는데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런 느낌으로 마이너스 1, 각각 0이 되는 값, 얘보다 작다 하나,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다 하나, 얘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호가 여기는 그러니까 등호라는 게 색칠돼 있고 안 됐고는 등호의 차이점인데 얘는 등호 없고 얘는 등호 있고 얘 등호 없고 얘 등호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이런 패턴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래도 돼요. 얘 등호 있어요. 그럼 여기 등호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 등호 없네? 그럼 여기 등호 있으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호가 여기 왼쪽 분야, 오른쪽 분야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한 군데만 빠뜨리지 말고 한 군데만 잘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한쪽 없으면 한쪽 있고 이런 거니까. 근데 헷갈리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빼고 가져가고 빼고 가져가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교재들 많이 표현하니까. 그럼 첫 번째. 구간을 정의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합니다. 잘 결정하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양이 음이에요. 음이죠. 바깥에 마이너스 끌고 나와야 돼요. 이거 양이 음이에요. 음이에요. 그럼 저도 마이너스를 끌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풀죠? 마이너스 2x. 6.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답이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맨 앞에 이걸 써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통적으로 얘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 여기 있는 이 계산법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을 기준으로 푼 거니까 답이 나와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되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붙였더니 요게 답이네요. 이렇게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범위죠. 여기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 포함 x가 저기 1 미만. 계산 잘해야 된다.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야. 맞지? 범위가. 여기 안에 범위를 집어넣으면 얘는 양 되고 얘는 음 돼요. 그럼 양 되는 건 그냥 나오고 음 되는 건 마이너스 붙여 나오겠죠? 이렇게 잘 봐야 돼. 이상해졌어. 가만히 있어봐. 아니 x에 대한 부등식을 푸는데 x가 없어지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풀이를 믿으시고 끝까지 쓰셔야 됩니다. 끝까지요? 없어졌는데 뭘 끝까지 써요? 남은 걸 쓰라고, 남은 걸. 이거요? 네. 이거 써서 뭐 하려고요? 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 잘 들어. x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수가 주어지면 결과는 이 부등식이 나와요. 이 범위 안에 있는 x를 집어넣으면 다음 부등식은 결과가 이거예요. 이 부등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2가 6보다 같진 않지만 6보다 작긴 하잖아. 이 부등식은 참인 부등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x를 집어넣으면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므로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나요? 봐. 첫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를 풀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떠올려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들, 마이너스 1의 왼쪽에 더 있는 숫자들. 그런 숫자들 중에 풀어봤더니 뭐 하는 거냐면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게 답이라 1번 답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럼 2번도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답을 찾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수를 집어넣으면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는 뜻은 이 범위가 전부 다 답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x의 범위 중에 여기 있는 수를 집어넣으면 이 부등식은 참일 수밖에 없다. 부등식을 참으로 만든 x가 부등식 해 아니에요?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은 전부 다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풀이의 정답은 이게 범위 자체가 답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범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렇게 절대값을 벗겨내고 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럼 2x 6 따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걸 만족해야 된다, 그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돼요. 그럼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계속 큰 게 아니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된다. 그럼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죠?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이게 답이에요. 선생님 답이 굉장히 긴데요? 길어도 어쩔 수 없죠. 이게 답인 걸 뭐.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 틀린 게 아니다. 맞다 이거. 맞는 답인데 이게 나만 그렇게 느끼나?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없는데 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1이 없는데 얘는 또 1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도 답, 이것도 답, 이것도 답은 다 답인 거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수직선이 그려봐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아. 여기 있는 게 답이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되기 전까지가 답이었어. 근데 두 번째 답은 색깔을 구분할게요. 두 번째 답은 마이너스 1을 포함을 해. 그리고 1을 포함하지 않는 요 범위까지가 두 번째 답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답은 이번에는 아까 여기는 뭐가 포함이 안 됐었죠? 1이 포함이 안 됐었죠? 네. 여기 1이 포함이 안 됐었죠? 근데 세 번째 답은 이번에 1을 포함해. 근데 어디까지 가나요? 3까지 가요, 이렇게. 3도 포함해요. 여기까지. 근데 얘도 답이래. 그럼 흰색도 답, 빨간색도 답, 초록색도 답. 다 답인데 중간에 끊어진 값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여기서부터까지 전부 다 답이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답이 훨씬 더 단순하죠. 이 답을 간단히 줄여 쓴 게 얘가 답이라 이게 훨씬 더 좋은 답이에요.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니냐? 이게 더 좋은 답이다. 해설지는 다 저걸로 답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혹시 서술형에서 답 쓸 때 이렇게 쓰면 틀린 건가요? 안 틀려요. 맞는데 저게 더 좋은 답이라고.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말까지는 여기 1차 부등식까지 마무리해 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